네, 요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보면 국산보다는 외국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 주변 해역 수산물 생태가 달라지면서 국산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수산물 자급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 수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피시플레이션이 닥쳐올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산물 주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산물 자급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미래 식량 문제는 이 농업과 축산 등 육지 생산물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수산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다이아몬드 가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자리를 값싼 수입산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수산물 식탁 지도,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의 어시장. 우리 바다에서 잡힌 생선 건어물과 함께 곳곳에 수입산도 눈에 띕니다. 원산지도 다양합니다. 갈치는 제주산보다 아프리카 세네갈산이 훨씬 많고 새우는 태국산이 흔했습니다. 한국 특산이었던 조기도 중국산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 수입산도 잘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한 마리요, 5,000원, 6,000원 가는데 제주 생물은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수입은 조금 더 싸지요. 수입이라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들은 수입을 많이 권해요. 제주 생물은 요즘에 잘 안 나오고 비싸고. 이렇게 수입산 생선이 많아진 것은 우리 영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안 대표 생선이었던 명태는 아예 씨가 말랐고 비교적 값이 싸면서 영양가가 높아 국민 생선으로 알려진 고등어조차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값싼 수입 생선이 메우고 있습니다. 세네갈 갈치, 러시아 고등어, 아르헨티나 홍어, 칠레 오징어, 태국 새우 등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잘 잡히던 생선들이 왜 자취를 감춘 걸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한 해수면 온도 변화 위성 영상입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붉은색 경계선이 10년 동안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2년 제주도 남부 해안에 머물던 섭씨 25도선이 2008년에는 남해안 경계부까지 올라왔고 2012년에는 서해 중부 연안까지 북상했습니다. 결국 한류 어종인 명태와 대구가 주 서식지를 러시아 해역으로 옮긴 겁니다. 앞으로 50년 뒤면 우리 해역에서는 명태와 대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거기에 난류성 어종은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진 중국에서 수산물이 고급 식품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크기가 20cm도 안 되는 어린 생선마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은 석탄, 석유 등 광물 자원과 달리 자원 자체가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과도한 어획이 이루어지면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참조기의 굴비. 그것도 알을 뺀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은 월동을 끝내는 이제 참조기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산란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알을 이렇게 넣고 자기 자손을 이렇게 펼쳐지는 그 산란장에서 어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토종 수산물 대신 수입산이 식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수입산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남획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에그플레이션. 비슷한 개념으로 생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피시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피시플레이션을 맞는다면 그 충격은 한국 경제 기초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량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시되는 요즘, 수산물 자급은 이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네, 수산물 생산은 줄어들지만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세계적으로도 수산물 수급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2005년 국제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의 수산물 초과 수요가 2015년에 1,090만 톤에서 2030년 9,2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천연 어족 자원이 전반적으로 고갈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는 어업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바다가 아닌 내륙에 조성된 양식장입니다. 작은 운동장만한 크기의 땅을 파낸 뒤 바닷물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 가두리 양식이 불가능한 서해안에서 주로 이용되는 양식법입니다. 갯벌에서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새우나 숭어 등을 키우기에 좋습니다. 바다와 달리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크지만 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축제식 양식에서는 이렇게 수차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고 암모니아 등의 가스를 제거하면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륙 양식장을 포함해 국내 바다 양식장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 가운데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0년 45%로 늘어났습니다. 주로 연근해에서만 이루어지던 양식도 외해 양식과 빌딩 양식 등 양식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양식 의존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외해라든지 아니면 무인도를 좀 개발한 양식섬을 규모화된 양식섬을 앞으로 가져나갈 필요가 있고요. 유럽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빌딩 양식 쪽으로 많이 선진국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라든지 그다음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의 그런 완전히 양식 시스템을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양식업만으로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해안선이 들쭉날쭉해 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지닌 수산대국 노르웨이. 천혜의 자연 조건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려는 철저한 관리가 더해져 노르웨이는 전 세계 150여 개국으로 연어, 고등어, 넙치 등 다양한 해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돈이 되게 팔아서 국민들한테 공급을 한다지만 그 수산이 되기까지는 기초가 되는 어떤 산란 생태, 어린이의 유치원이나 또는 어미가 살고 있는 노인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리의 체계 관리가 체계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만 있으면 가능한 1차 산업으로 여겼던 양식업. 이제는 과학기술이 더해지며 차세대의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면 길러서 공급한다. 수산물 자급을 위한 양식업 발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식량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산물 자급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오늘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